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대학 한국철학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소정입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이제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한 과목은 말씀드렸던 한국의 철학사상이라는 학부 수업이고,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 중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은 이제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전공을 하더라고요. 연계 전공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한 과목은 대학원에서 유교 문화 사상 연구라고 하는 수업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지난 학기 전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저도 이제 평소에 하던 수업 방식을 어떻게 온라인 안에서 이제 구현할 것인가가 정말 굉장한 이제 도전이었거든요. 한국의 철학사상이라는 수업은 제가 지난 학기 처음 가르친 수업이었는데요. 한국 학생들이랑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섞여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대체로 이제 기본적인 한국의 철학사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후반부에는 조별 토론을 두어서 학생들이 전반부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조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거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이제 실시간 토론이랑 온라인 강의 부분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 15분 정도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후반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발표한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온라인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병행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강의는 이제 녹화된 강의로 제공했지만, 그 사이사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좀 모으고, 그거를 또 대답해주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주제별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전에 미리 시간을 잡아서 토론 주제도 저랑 같이 이제 발전을 시켰고요. 학생들이 이제 그 조별 주제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약간 코멘트를 해서 조금 약간 조정을 하거나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주에 만나서 학생들이랑 30분 정도를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하고, 발표한 파일을 올린 다음에 실시간 강의에서는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형식은 녹화 강의랑 웹엑스로 실시간 토론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사실 지금 한국의 철학사상 학부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점점 더 열심히 해서 과열 양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이제 제가 그 온라인 녹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질문했던 거를, 그 전주에 질문했던 거를 다시 이제 질의응답 같은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답변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반응이 자기가 질문했던 거에서 답변할 때는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듣게 됐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참여가 좀 활발해졌고, 그래서 이제 조별 토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간격이나 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간격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한 명도 이제 그야말로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낸 질문, 그리고 본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살펴준다는 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소통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가 생긴 다음에는 수업 운영이 좀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단순한데요.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뒷시간은 토론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선택한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를 발전시켜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연구 논문이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주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조별 발표를 했다면, 뒷부분은 학생들이 자기가 발전시킨 연구 주제를
이제 발표하고 서로 코멘트를 달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고를 제가 다시 이제 지도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녹화 강의를 제공하고 실시간 강의를 했는데, 뒷부분은 이제 학생들 발표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가 대부분이었죠. 예. 사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실시간으로 해서 학생들 만나고 온라인으로 해서 듣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사실은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학원 강의는 이제 그 학기에 한국 분들만 계셔서 사실은 제가 근데 영어 강의였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이를테면 이제 영어 수업을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철학을 좀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이제 연구 논문을 쓰게 되면 영어로 자기 이제 영문 요약 정도는 자기 글은 자기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영어 텍스트나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참고 문헌들을 익숙하게 읽을 수 있고 그거를 자기 생각을 뭐 전부를 영어로 다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요약 정도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지난 학기에는 전반부에 이제 후반부는 학생들이 논문을 봐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았는데 전반부에는 영어로 한번 녹음을 하고 학생들이 영어로만 녹음을 해서 들으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한국어로 다시 녹음을 해서 2번을 올렸어요. 근데 텍스트 자체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 보충 설명 같은 걸 다시 해서 올렸었고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아주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개별 지도가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아무튼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보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분은 6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 접속을 하고 소리를 서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자체가 이제 어쨌든 안정화됐다는 거가 반가울 정도였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고 그렇게 하셔서 쉽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서로 노력을 하면 대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우려하고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던 지점은 학생들이랑 어떻게 하면은 수업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소통을 유지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제 학부 과목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어려웠던 게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한 5분의 2 정도가 되고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5분의 3 정도 됐습니다.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초반에 이제 한 3주 동안 학생들과 이제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따로 이제 중국 학생들을 웹엑스로 불러서 이제 뭐 컨설테이션 같은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중국어로 이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우실 테니까 제 경험이 좀 특수한 것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중국어로 이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좀 친밀하고 친근하게 이제 이후에 참여는 한국어로 했지만 하지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하되 뭐 위챗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수업 외에 혹시 이제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전체 오픈 채팅방도 있었고, 그리고 조별 토론을 할 때는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조별로 오픈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또 이제 토론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인 문제라면 주로 이제 학생들한테 사실은 매주 질문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질문 및 감상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방 비슷한 걸 열고, 그리고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제 영어 수업이었으니까 리플렉션 노트라는 거를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초반에는 뭐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따라오기가 쉬웠는지, 뭐 따라올만 했는지, 아니면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정도를 이제 묻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제 Q&A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반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개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제공했지만, 그리고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정도는 온라인 강의를 다 하고, 나중에 한 주 늘려서 추석 전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면 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들을 수는 있게 하고 또 녹화를 해서 올려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뭐 다시 한번 듣든지 나중에 뭐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게도 했지만 저는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학교에서 그 온오프를 혼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학기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학생들을 이제 오프라인, 만약에 수가 많을 경우, 이제 제 경우에는 학부 수업 같은 경우 30명이 있었는데요.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 보면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직접 접촉이라는 좋은 점은 있지만 학생들의 표정도 알 수 있고 학생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30명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올리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좀 꾸준히 관찰하게 되고 그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다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 점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조별 토론을 하는 그 과제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개별 이제 논문 같은 간단히 이제 에세이를 쓰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기말 시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험이 과제가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이제 꾸준히 학생들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쭉 이런 방식으로 쓰던 학생이 이제 굉장히 좋은 답안을 내놨다고 하면 그건 의심해 볼 만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지속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말 시험에도 학생들을 이제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수업이 가능했고요. 처음 이제 참여 점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주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그냥 들었다고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올리도록 했고요. 그거는 그냥 참여로서 학생들이 한두 마디라도 적으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토론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는 아니고 이제 조별로 주제를 잡으면 그 주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그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낸 성과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협력해서 발전시켜냈는지 부분을 주로 평가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개별 과제는 이제 첨삭하는 방식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에서 이제 그 익명으로 아무래도 이제 하게 되고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참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퀴즈랑 논술 시험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아이캠퍼스의 퀴즈 기능을 이용해서 사지선다를 내기도 하고, 단답식을 내기도 하고, 그걸 섞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핑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서핑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플링이라고 하죠. 문제를 섞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섞어서 학생들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냈었고, 이제 퀴즈를 미리 한 20문제 정도를 주고 이 안에서 10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10문제, 기존에 이제 샘플 퀴즈를 줬던 거에서 10문제. 그럼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잖아요. 퀴즈를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부정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퀴즈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약간을 연습을 시킨 셈이고, 또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배운 것을 이제 점검하게 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퀴즈라는 형식,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퀴즈라는 형식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논술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얘기한 방침대로 이제 웹엑스에서 다 접속해서 만나서 했고, 그게 이제 30명을 한 자리에서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조교의 도움을 받아서 두 컴퓨터로 나눠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런 게 좀 가능하고 좀 수월했던 이유가 30명이 적은 수는 아닌데 별 사고 없이 잘 끝냈던 것이 그 전에 사실은 전체적인 그 토론 시간에 늘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 갑자기 접속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다 만나본 그런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이제 조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는 게 온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강의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인문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접촉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켜나가는 게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 경험상 초반에 저는 학생들과의 어떤 채널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올리면 학생들이 듣고 대답하고 저도 그거를 이제 그 수용해서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그런 리듬을 만드는 과정, 학생과의 소통의 채널 그리고 학생들이랑 수업을 진행하는 리듬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전에도 대면 수업에서도 이제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그 이제 처음에 소통의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학생 측이든 아니면 선생님 측이든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이 처음엔 어렵지만 그 과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수업이 훨씬 더 재밌고 역동적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수업이 좀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수업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한 4주 정도를 좀, 뭐랄까요. 관계 설정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형태가 되면 뒤에가 훨씬 더 순조로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이제 학생들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일단 그 수업의 그 진행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학생들의 이제 수준과 요구를 이해하는 데 많이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학생들한테 이제 개론적인 그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잘 알리고 또 학생들이 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에 모두 다 이제 활발하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의견들을 듣는 그런 시간을 회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 3, 4주 정도를 거쳐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후에 학생들이 조금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조별 토론 때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3, 4주 이후의 수업은 약간 이제 두 단계로 좀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강의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주제별로 깊이 들어가는 강의. 그래서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 내용도 이해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더 생각해 봤다는 전제 하에서 조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매주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다음 온라인 녹화 수업에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전 수업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약간 Q&A 형식으로 바꿔서 그 다음 온라인 녹화의 앞쪽에 지난 수업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곤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그 수업의 내용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위주로 질문을 하고 그럼 저도 거기에 맞추기가 쉬운데요. 제가 이제 그 질의응답을 매주 올리라고 했는데 그걸 아주 가볍게 그 요구했거든요. 한마디여도 좋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도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그런 반응이었는지를 이제 좀 보여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부과를 했어요. 매주 올리는 거는.
그래서 학생들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대면 수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잘 말을 못할 것이고, 또 굉장히 자기 질문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질문을 잘 못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표력이 좋거나 더 활발한 학생들 위주로 수업, 토론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이 어찌 됐거나 이제 매주 이제 자기의 질문을 간단히 올리는 게 습관화되면서 잘 모르겠는 학생도 이걸 정말 모르는구나 제가 알게끔 그렇게 반응을 해줬고, 또 자기 질문을 점점 이제 축적해 가서 훨씬 더 좋은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학생들도 자기 질문을 올리니까 훨씬 더 이제 질문과 토론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펙트럼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이제 질문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심도 깊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마치 이제 실제로 철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준 학생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개론적으로 나오는 대답보다는 훨씬 더 이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이 나오면 더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학생들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한국어가 굉장히 좀, 능숙하지가 못한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으로서 이제 한국에 와도 중국 학생들이랑만 어울리고, 그리고 서로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의 그 반응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랑 중국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혼성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혼성조 같은 경우는 중국 학생의 경우에도 좀,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었고, 또 한국 학생의 경우에도 자기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수업, 그런 조도 있었고, 중국 학생들끼리만 있는 조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한국 학생만 있는 조도 있었고, 이렇게 조가 좀 달랐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서로 좀 이끌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제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참여하기 어렵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면 더 좋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